안녕하세요. 지방흡입을 연구하고 있는 김창 원장입니다. 복부 지방흡입도 허벅지 지방흡입과 같이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허벅지 지방을 많이 하시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또는 또 출산하고 나서는 복부 지방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시고요. 특히 남자분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복부에 지방이 많아서 보기 싫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복부 지방 흡입에 관심이 제일 많죠. 복부 지방 흡입은 보통 세 부위로 나눠서 합니다. 갈비뼈 밑에 있는 윗배와 그다음에 배꼽 아래에 있는 아랫배, 그다음에 옆구리를 보통 하게 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뒷구리라고 그러죠. 러브핸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복부 지방흡입 방법 중에 핸드메이드와 기계를 써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메이드는 말 그대로 딸랑 핸들에 캐뉼러만 끼워서 하는 거고요. 기계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그 도로에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 이렇게 땅 파는 기계가 보이잖아요. 땅 파는 기계 보면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건데, 우리가 핸드메이드는 내가 스윙을 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두 번이잖아요.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지방 흡입을 하는데, 기계로 사용하면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수십 번의 캐뉼러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때도 수십 번, 그러니까 스윙을 두 번 하는 동안에 거의 100번 이상의 캐뉼러 액션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 되는 거죠. 순간에 많은 양을 흡입할 수는 있지만 원치 않은 핸들의 액션 때문에 조직에 타격을 많이 입죠. 그래서 그 조직 안에는 무수한 혈관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출혈 또는 그러면 따른 멍이 많이 들고요. 특히나 복부 지방을 할 때 가끔 TV나 광고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의료사고, 이런 경우에는 이 기계를 사용하면 그 기계가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손의 감각이 없어서 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장천공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기계를 사용하면 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캐뉼러가 어느 층에 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방흡입에서 기계 사용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달인 정도 되면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데 지방흡입은요, 제 생각하기에 모든 수술 중에 제일 어려운 수술입니다. 아마 다리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아직 다리는 아니고요. 복부 지방 흡입을 하러 오시는 분 중에 몇 cc 뺄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생각보다 부위는 넓은 것 같은데 복부는 내장 비반이 같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흡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동양인, 서양인은 모르지만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한 3,000에서 4,000cc 빼면 더 이상 뺄 게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양이 있는 분도 가끔 있지. 그렇지만 4,000cc 이상을 빼야 될 그분의 배의 모양은 아마 피부가 처져가지고 피부 리프팅까지 같이 해야 되는 정도의 분이지, 피부가 처지지 않고 4,000cc 이상을 빼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 분 중에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cc 맥주잔으로 8개를 배에 안고 있다는 거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죠. 보통 타병원에서 복부에서 10,000cc 빼겠다고 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올 배는 반드시 피부 절개를 해서 리프팅까지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복부 지방 흡입 후에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거나 처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부는 다른 부위와 틀리게 서 있을 때하고 앉아 있을 때하고 누워 있을 때 모양이 각각 틀려요. 다른 부위는 누워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복부에 지방이 없는 것 같으신 분들도 앉아 있을 때는 복부가 겹치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부 수술이 가장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복부 수술을 할 때 대부분의 수술하는 의사들은 이분이 나중에 처질 건지 안 처질 건지 대부분 90% 이상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병원 원장님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거지만
복부는 반드시 처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부 수술하실 때 특히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하실 때는 처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받는 원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처짐이 최소화하는 방면에서 수술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지방흡입 상담을 하다가 지방흡입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느 체중 조절하시면은 원하시는 데가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됩니다. 특히나 과도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이 잘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 굶고 체중을 빼서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위험 요소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 무작정 굶어서 생기는 거는 근육의 양이 같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아프는 경우가 제일 많죠. 두 번째로 운동을 해서 살을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 물론 관절이나 다른 것도 나빠지겠지만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높아져 가지고 노화가 굉장히 촉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은 뺐는데 늙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 피부 안 좋아지는 게 무조건 굶어서 빼면 콜라겐 생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급격한 주름이 생깁니다. 한 번 생긴 주름은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펴지려면 다시 살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이나 과도하게 음식을 안 먹어서 생기는 거는 몸에 굉장히 영향이 나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요가 생겼을 경우 근육량이 줄어있는데 이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지방이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수술은 요새는 수술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 수면 마취도 안전한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로서 해결하면 건강도 나빠지지 않고 피부도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흡입 전문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체중 조절과 같이 해야 돼요. 지방흡입은 돈이 조금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 잡을 수도 있고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지방 체중 조절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으면 마음의 다짐도 되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부 지방흡입 때 절개 부위가 고민되시잖아요. 복부를 저 같은 경우 절개는 배꼽 속에다 하나 하죠. 그럼 배꼽 속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티 속의 골반 위에다 하나씩 해서 총 3개를 하죠. 그런데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캐뉼라를 삽입해서 했기 때문에 흉터가 커요. 그렇지만 제가 개발한 스킨 프로텍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절대로 흉터가 3mm 이상 커지지 않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면 아예 안 보입니다. 지금 이분 되게 확대한 아랫배 흉터인데요. 지금 굉장히 확대한 흉터인데도 지금 딱 2달 됐어요. 2달 됐는데 거의 이게 마우스 화살표보다도 뭐 고만한 사이즈로 흉터는 또 팬티 안에다 넣었기 때문에 6개월 되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니까 흉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흡입 하시고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병원에서 해드리는데요. 사후 관리라는 거는 보통 뭐 고주파 뭐 여러 가지가 참 장비는 많죠. 그렇지만 지방흡입 수술하고 나서 결과는 사후 관리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력이 100%죠. 그렇지만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 거는 사후 관리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걱정스러운 거 이런 걸 물어보면서 병원하고 소통하는 거고요. 수술하고 나서 걱정이 참들 많으세요. 그런데 전화나 이거 바빠서 못 하시니까 가끔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동안 사후 관리 해드리고요. 사후 관리는 수술의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사후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럼 외국에서나 지방에서 오셔서 사후 관리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단 사후 관리를 하시면요, 뭉치는 거
뭉친 거는 금방 풀려요. 또는 통증도 빨리 좋아지죠. 물론 사후 관리하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뭉치긴 하겠지만 너무 사후 관리에 집착 안 하셔도 제가 해드린 수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99.9% 가깝게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부 지방흡입하고 재수술을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대부분은 그 좀 덜 뺐다는 불만족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울퉁불퉁함이고요. 근데 복부는 다른 부위보다 울퉁불퉁함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다, 서있다, 또는 앉아있는 습관, 뭐 직업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출산의 경험, 또는 지방의 양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부위보다는 훨씬 어렵게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흡입의 대부분은 사이즈 불만족이에요. 좀 덜 뽑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덜 뽑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복부에도 지방층이 3층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을 뽑았는데 깊은 층을 못 뽑은 거죠. 깊은 층을 못 뽑는 이유는 장 전공 때문에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지방흡입이 마지막 수술이랄 정도로 어려운 이유는 그 복근 가까이에 캐뉼러를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복부 지방흡입할 때 가장 긴장스러운 거는, 저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로 캐뉼러질을 해요. 캐뉼러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왼손으로 캐뉼러를 따라가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다른 부위하고 틀리게 복부 수술하고 나면 왼팔이 더 아파요, 오른팔보다. 그 이유는 캐뉼러 감지 때문에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왼손을 믿고 캐뉼러를 복부 제일 밑바닥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흡입을 잘 하신 분들은 뭐 저와 같은 방법을 쓰겠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복부를 끝에까지 못 넣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를 덜 뽑은 데에 대한 불만, 부작용 뭐 이런 게 제일 많죠. 그래서 복부 지방흡입은 깊은 층을 못 뽑으면 반드시 살이 조금만 쪄도 많이 찌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수술, 배꼽 주위에죠. 배꼽에 우리가 사과를 깎잖아요. 사과에 보면은 씨 있는 부분이 먹을 게 제일 많아요. 그렇듯이 사람도 배꼽도 배꼽 주위에가 지방이 제일 많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대충 하는 경우에 불만이 제일 많죠. 복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보통 이제 복부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가슴 밑에 있는 갈비뼈에서부터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꼽 주위와 치골 위에 있는 아랫배, 뭐 튜브살이든 처진 살을 같이 지방 흡입을 해야 돼서, 보통 이렇게 섰을 때 윗배 아랫배가 일자로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깊은 층을 빼야 되는데, 깊은 층을 안 빼면 다시 요요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깊은 층에 캐뉼러가 캐뉼러가 들어가는 무섭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복부를 수천 명 이상 열어봤기 때문에 복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의 나이에 맞으신 분들도 오셔서 복부 늘어진 분들 피부 절개를 해서도 하고요. 자, 이분 사진을 보시면 나이가 50대셨는데요. 이분들 이렇게 복부를 해서 가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뺐고요. 이렇게 처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자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복부는 윗배 아랫배를 같이 다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일 밑에 층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장 전공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복부 지방흡입은 경험이 조금 오래되신 분, 최소한 1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신 분에게 수술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